(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비산먼지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비산먼지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비산먼지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CH-CB 그 다음에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WD 곱하기 WS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CH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채취 먼지량이 가장 많은 위치에서의 먼지 농도를 뜻하고 CB는 대조 위치에서의 먼지 농도, 그 다음에 WD는 무엇이냐면 풍향에 대한 보정계수, 그 다음에 WS는 풍속에 대한 보정계수입니다.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CH와 CB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만 보정계수는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전 시료 채취 기간 중 주 풍향이 90도 이상 변할 경우에 보정계수는 1.5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 풍향이 45도에서 90도로 변할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1.2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주 풍향이 45도 미만으로 변할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풍속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면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이 되는 시간이 전 채취 시간이 50% 이상의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1.2를 곱해주면 되고 이상이 아니라 미만일 경우에는 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면 먼저 115, 그 다음에 0.15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풍향에 대한 보정계수인 1.5, 그 다음에 풍속에 대한 보정계수를 1.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06.73 단위는 mg/m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해당 문제는 공식만 외우고 그 다음에 보정계수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의 용어 정의 및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약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 등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1%가 아니라 10%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 2번, 상온은 15에서 20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25도씨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탈자가 발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실온은 1에서 35도씨, 그 다음에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의 곳을 뜻한다. 맞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방울수라 함은, 방울수 중요하죠. 20도씨에서 20방울이 되어야 되는데 10방울이 됐네요. 20방울. 그 다음에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방울수만 조정이 됐다면 맞는 보기가 됐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분율은 pphm 으로 표시하고 이랬는데 10억 분율은 ppb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총칙에 대한 부분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3m,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m인 상하 동일 단면적의 사각형 굴뚝이 있을 때 이 굴뚝의 환산 직경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산 직경을 구하기 위한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 직경 D는 2 곱하기 A 플러스 B 분의 AB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A는 무엇이냐면 굴뚝 내부 단면의 가로 치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무엇이냐면 세로 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A에는 3, 그 다음 B에는 2를 대입하고 3 곱하기 2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4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폼알데하이드,
및 알데하이드류의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세틸 아세톤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는데 이때의 흡수액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아세틸 아세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크로모트로 핀산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어떤 흡수액을 사용하냐면 크로모트로 핀산 플러스 황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무슨 흡수액을 사용하냐면 24DNPH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분석 방법만큼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7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분석 대상 가스가 암모니아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채취관의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총 6가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화 바이닐 수지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 수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실리콘 수지는 7가지 중에서도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취관이나 도관의 재질인 경우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를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대기 중에 성면을 위상차 현미경법에 따라 측정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글로만 있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인자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맞는 보기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2번 치료 채취 지점에서의 실내 기류는 0.3m/s 이내가 되도록 한다. 맞는 부위가 되겠고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면 채취한 먼지 중 길이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5대1 이하인 섬유를 성면 섬유로 개수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인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캐치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길이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길이와 폭의 비가 5대1이 아니라 3대1이 된다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러한 인자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암기해 주는 것이 공부 팁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색화 장치를 사용하여 광원에서 나오는 빛 중 좁은 파장 범위의 빛만을 선택한 뒤 액층에 통과시켰다. 이때 여기 앞에 보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뒷부분을 보면 입사광의 강도가 1이고 그 다음에 투사광의 강도가 0.5일 때 흡광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흡광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흡광도 A는 상용 로그의 투가도 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투사광의 강도분의 그래서 IT 나누기 I0 입사광의 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역수를 취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면 로그 IT분의 I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I0는 입사광의 강도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IT는 투사광의 강도이기 때문에 0.5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0.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토관으로 측정한 결과 덕트 내부의 가스의 동압이 13mm H2O이고 유속이 20m/s였다. 덕트의 밸브를 모두 열었을 때 동압이 26mm H2O일 때 덕트의 밸브를 모두 열었을 때의 가스 유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배출가스의 평균 유속 공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비율로 풀어내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럼 먼저 배출가스의 평균 유속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피토관 계수 C 곱하기 루트 밀도분의 EGH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때 G는 무엇이냐면 중력 가속도, 이때 H는 동압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어진 동압은 13이고 유속은 20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자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유속은 20m/s이고 그 다음에 동압은 1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루트 그 다음에 밀도 2G 곱하기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것은 우리가 유속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X라는 미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동압은 2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R분의 2G 곱하기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비례식으로 바로 풀어주셔도 되고, 지금 보게 되면 이 26은 2 곱하기 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변형한다면 이 안에 있는 2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루트 2가 형성이 되고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R분의 2G 곱하기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번식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20m/s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20m/s를 대입해주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x값은 루트 2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8.28 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7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600ppm, 그리고 표준 산소 농도가 6%이고 실측 산소 농도가 8%일 때 보정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보정된 오염물질 농도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C는 무엇이냐면 실측된 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21 마이너스 실측산소 OA, 그 다음에 21 마이너스 표준산소 농도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CA는 600, 그 다음에 OA는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8%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21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표준은 6%이기 때문에 21 마이너스 6을 한 다음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92.31 ppm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